8살 아들과 6살 딸을 둔 엄마예요.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부모가 되고 난 기쁨도 잠시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은 또래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첫걸음말을 한 것도 19개월 이후이고 말이 늦되어 유치원 생활할 때도 제발 말문만 트여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하긴 시작하더군요. 아들은 7살에 겨우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더군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없으며 언제나 징징거리는 스타일입니다. 징징거리거나 때를 쓰면 저나 남편은 아이의 말을 80%는 받아주는 편입니다. 반대로 동생은 또래보다 빠른 편이라 별 걱정 없이 키웠고 아무래도 딸이라 주위에서는 네가 누나 같구나 하는 말을 자주 하고 비교하곤 합니다. 아이가 1학년 새학기에 적응도 하기 전에 엄마인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는 학교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에 관심이 없고 벌써부터 공부를 지겹게 생각해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를 불안하게 쳐다봅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아이에 대한 말이 들려오면 제가 먼저 불안감에 시달리고 혼자 소가리를 하며 아이 앞에서도 눈물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많이 불안해해요. 모든 게 엄마인 제 탓 같아요. 제일 손이 많이 가야 할 시기에 제가 일을 하게 되어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도 같고 저는 아이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집중이 안 되어서 그런지 쪽지 시험은 밑바닥입니다. 시키면 시킬수록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나름대로 집에서 저나 남편이 아이를 가르치지만 진도가 나가질 않고 금방 말해준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다그치는 점도 문제인 것 같고 아이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비교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또래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 아이는 뭐가 문제일까요? 엄마인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서천석 선생님과 이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걸 같이 판단을 하는 게 꼭 공부를 떠나서도 여기 보면 또래랑 잘 못 어울리고 자기 주장이 없고 언제나 징징거린다. 이 징징거린다는 말을 나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아이가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거나 표현하는 거죠, 그게.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을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지니까 이제 징징거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뜻은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얘가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니까 징징이라도 거려야지 내 말을 들어주니까 이제 징징거린다는 거니까 이 아이가 지금 말도 늦고 걸음마도 느리고 전체적으로 발달이 좀 늦으면서 아이가 좀 이렇게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머님이 힘드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 탓도 하고 또 자기 탓도 하세요, 계속. 근데 이제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탓을 하거든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 탓을 일단 많이 하고 또는 자책도 해요. 내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이 자책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뭐가 잘못되면 또 자책하고 뭐가 잘못되면 자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조건 자책만 주로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보거나 이럴 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 오늘은 이 방법이 안 좋았는데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 찾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책만 하는 습관이 들어요. 자책을 하면 일단은 내 죄책감이 조금 씻겨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미안하고 그런데 죄책감이 씻겨나가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우리가 이 정규 분포로 아이들의 어떤 재능이라는 건 분포를 한다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는 아주 잘하는 쪽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좀 이렇게 발달이나 인지가 뒤처지는 쪽에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있으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대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든지 네.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네.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되나? 딴 애들은 되는데 하면서 아이를 막 탓하거나 예. 내가 결국 잘 못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를 탓하거나 이런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네. 되게 그 상처가 남기 때문에 애가 점점 더 싫어져요. 공부를 하는데 애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해력이 네네. 떨어지면 사실은 이해가 떨어지는 게 더 어렵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공부가. 그렇죠. 예. 더 어려우니까 더 즐겁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즐겁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더 야단치면서 가르쳐요. 네네.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더 싫어져요. 얘. 공부만 생각하면 야단 맞은 경험과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조건 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네네. 공부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해지고 가슴이 떨리면서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내 마음속이 자기 보호 본능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새로운 게 흡수되려는 마음이 없고 네. 공부하면은 잘하고 칭찬받았던 애들은 공부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놀랍게. 공부 시간이 기다려지죠. 공부 시간 기다려지고 네. 공부하면 자기가 그걸 통해서 뭔가 성취했던 경험이 네네. 있으니까 세상에 공부가 제일 뭐 좋았어 이런 게 뭐 말이 되겠냐 싶지만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있죠. 네. 공부해서 칭찬받아. 예를 들어 공부가 우리가 제일 좋았어요. 노래만 부르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한다면 노래 부르는 거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노래 부르는 거 다 좋아하고 네. 남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하고 하듯이 공부하면 남들이 잘한다,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러면 당연히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공부만 했다 하면 야단 맞아. 공부만 했다 하면 야단 맞는 애들은 그건 공부가 좋겠어요. 공부만 생각하면 이제 괴로워져서 더 그렇죠. 공부가 안 되는 그렇지.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 이 아이는 무언가 발달이 늦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보면 어렸을 때 발달이 늦었던 아이, 만 3세 발달이 늦었던 아이, 만 5세에 발달이 늦었던 아이는 18세에 비교를 해도 네. 80%는 발달이 늦습니다. 네. 그렇군요. 놀랍게도. 네. 그게 이게 바뀌는 아이. 뭐 어릴 땐 늦었지만 달라지는 애들 있잖아.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20%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자연 관찰을 해보면 네. 20%밖에 안 되고 80%는 결국은 밀려던 늦대는군요. 아이가 계속 밀리고 네네. 물론 그 아이의 기준으로 보면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전체 그룹에서 놓고 보자면 네네. 떨어지는 네네. 쪽이 계속 따라가는 애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좀 이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네. 우리가 조기 교육을 아무한테나 하고 있는데 네. 조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친구들입니다. 어릴 때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들, 어릴 때 무언가 이렇게 좀 다른 애들보다 말이 늦게 튀었다든지 네. 말하는 게 안 되었다든지 이런 아이들 중에 5명 중 4명은 계속 늦어질 확률이 있는데 네. 이 아이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즐겁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즐겁게 이 교육을 즐겁게. 좀 더 네. 집중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주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 나옵니다. 그 그룹에서. 네. 참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점점 이제 조기 발견해가지고 예. 이런 아이들을 돕고 안 늦는 애들은 좀 냅두고. 네, 맞아요. 그래야 애들이 출발점은 평등하게 가지 않겠냐. 예, 맞아요.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 교육학, 그렇군요. 아동 발달학에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인데 네. 지금은 이제 밀리는 애들은 또 부모님이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상황이나 그렇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아이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맞습니다. 그냥 안 시켜도 되는 애들은 또 막 시키고. 막 시켜서 네, 괴롭히고. 그래서 걔네들은 칭화가 사실은 더 지고. 예, 걔네들은 근데 사실 안 시켜도 별로 상관이 없는 애들인데 뭐 시켜서 좋아지는 점도 없어요, 걔네들은. 예. 시켜서 좋아지는 점도 없는데 이제 걔네들은 또 괴롭히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서 걔네들은 그러고 막상 시켜야 되는 애들한테는 그렇군요. 적절한 도움을 못 주고 못 주고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이 때를 아이도 놓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또 이런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돕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네.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좀 발견해서 네. 부모님이 아닌 사회적으로 도와줄 방법도 찾아야 되겠고 네. 또 부모님도 그대로 이렇게 두고 보지 않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좀 더 즐겁게 학습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좀 배워서 그런 방법이 좀 꽤 있습니다. 네. 예. 네. 막연히 막 공부 너 앉아서 이거 풀어봐 이거 왜 몰라 막 이렇게 다그치는 방법으로는 아이들은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재밌게 가르치는 학습법이 요즘 많이 개발이 돼 있으니까 예. 그걸 좀 지금이라도 그러면 예. 공부의 재미를 못 느끼는 친구들이 예. 본인의 개성이에요? 아니면
그동안의 교육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맞물린 거죠. 아, 두 두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이가 좀 배우는데 힘이 드는 아이예요. 네네. 힘이 드는 아이니까 자꾸 야단을 맞아요. 그렇죠. 야단을 맞다 보니까 공부가 싫어지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든지 잘 흡수하는 애였으면 일단 야단을 안 맞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야단을 잘 안 맞아요. 처음부터 첫 경험이 좋아요. 칭찬. 네네네.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잘 돼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 어머님이 혼자서 자책하고 스스로 뭐 애한테 짜증나고 화내실 일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법, 다른 도움 쪽으로 좀 그렇죠. 이 아이가 조금 신경을 늦구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가 학습이 늦구나. 그러면 학습이 좀 느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을 좀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래도 이 아이가 더 많이 배우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야단만 쳐가지고는 곧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아이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겠죠. 괴로운 거. 이거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에서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이내 정리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빨리 잡아야 되겠네요. 하위 20%까지는 공부를 3학년 이전에 다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하고 공부하면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거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도 꾸준히 도와주면은 훨씬 더 높은 성취를 낼 수 있다는 게 이미 많이 과학적으로 연구가 됐어요. 근데 부모 중에서도 그런 그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 중에서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있고 그걸 어찌할 줄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그 당황하는 아이처럼 당황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 지식이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 저는. 지식도 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부딪혔을 때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이런 건 아닐 거야. 부인을 한다거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탓하는데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왜 너 같은 애가 나한테 태어나서 이거 사실 그런 말도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왜 나만 이런 애를 갖다 낳아서 난 역시 이런 애를 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재수가 없냐. 뭐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아이에 대한 뭐 비난과 이런 짜증과. 거에 빠져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근데 빨리 그런 쪽은 접어두시고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